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실입니다. 저는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유이크 쿨링 패드를 붙여놨어요. 유이크하고 셀프전시하고 쿨링 패드 차이가 뭔지 댓글로 여쭤보셨었잖아요. 둘 다 쿨링감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유이크가 쿨링감이 더 시원하고 셀프전시 같은 경우 쿨링감이 은은합니다. 아마 가격이 유이크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더 높아서 저는 오션님 마켓 했을 때 3개를 쟁여서 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통 다 쓰고 재구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셀프전시는 휘뚜루마뚜루 쓰기가 좋고 유이크 같은 경우에는 여유만 된다면 솔직히 유이크만 쓰고 싶긴 한데 온도가 더 시원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추워지는 겨울 같은 때에는 좀 얼굴이 시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도 그런 느낌은 여름이라서 느낀 적이 없지만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유이크 쿨링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네모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점선이 있어서 쉽게 찢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붙여주면은 제가 여기에 머리카락이 닿으면서 그렇게 여드름이나 좁쌀 같은 게 나요. 근데 유이크 쿨링 패드 사용하면은 유이크 쿨링 세럼도 그런데 여드름이 좀 억제된다는 그 효과를 좀 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셀프전시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 억제는 못 느끼고 기본 수분이라든지 쿨링감이라든지 진정, 딱 요 쿨링 패드가 주는 기본 있잖아요. 그거에 충실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가성비로, 그리고 또 너무 시원하게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사용을 하는데요. 형태가 저는 이렇게 세트드리로 샀었거든요. 꼴이 너무 웃기네요. 이렇게 붙이고 하니까 형태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라운드처럼 생겼는데 살짝 반달 느낌이라서 이렇게 눈 밑에 하기가 좀 편하고, 만약에 이렇게 양옆 같은 데 하고 싶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찢어서 사용을 한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쪽에 붙이면 한 장을 더 쓰게 되니까 빨리 닳아서 좀 아깝잖아요. 근데 저처럼 항상 여기 머리카락 다음에 여드름 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주시면 이 하나 차이가 되게 피부 결을 많이 좋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여름 내내 2개를 번갈아 가면서 잘 쓰고 있고, 제가 느끼기에 기능적인 그런 쿨링감이나 여드름 감소는 유이크 쪽이 더 높다고 생각했고, 가성비 같은 거 좀 부담 없이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는 셀프전시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올영 세일의 첫 번째 날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올영 옷특 리뷰 같은 거 뭐 있는지 같이 보면서 리뷰했을 때 저 너무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급적이면 괜찮은 것들을 좀 같이 리뷰하면서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즘 영상에서 좀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스쿠알란 아이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올리브영에 적절한 제가 원하는 꾸덕한 정도의 아이크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가볍다든지 좀 너무 유분감이 심하다든지 뭔가 아쉬운 것들이 많아서 올영은 참 아이크림 살 게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영 세일 전에 아이크림들을 전체적으로 쫙 둘러봤는데 그나마 좀 괜찮았던 게 AHC 괄사 아이크림하고 요거 2가지였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얘가 눈시림이 적어서 더 잘 맞았거든요. 그리고 제형 같은 것도 딱 적정해서. 그리고 이거 세일 기간은 50% 한대요. 그래서 저는 50% 할인까지는 못 받았는데 저도 쟁여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소비의 흐름으로 가버렸는데, 화장하기 전에 이런 거를 소량 발라주면은 아이크림 처음 발라보신 분들은 발림이 왜 이렇게 느리게 흡수되지? 일반 모이스처라이저랑 좀 다르다고 느껴질 건데 이 정도로 약간 농도가 꾸덕해야지 잔주름 사이사이를 메워주면서 더 오래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건성, 지성 상관없이 저는 이 농도가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립종 나는 것도 없었고 눈시림도 없어서 좋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쿨링 패드 같은 거 붙이고 나면은 약간 워터리한 잔여감이 남잖아요. 저는 그 잔여감을 한번 토너로 요즘에는 좀 닦아내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피부 민감도가 몇 년 전보다는 나아져서 솜으로 닥토하는 것도 피부가 괜찮은 상태랍니다. 근데 진짜 민감하신 분들은 이 부드러운 솜에 듬뿍 그 스킨 묻혀서 닥토하는 것조차 자극이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럼 그냥 손바닥에 덜어서 찹찹찹 두들겨 주시면 되고요. 오늘 클리오 쿠션이 오특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마토리 미니어처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도 더마토리 너무 좋아해서 지난 세일 때 이렇게 원풀원을 쟁여둬서 굉장히 마음이 든든한 상태거든요. 여러 수분 세럼을 제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다 보니까 더마토리 세럼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거가 보습력이 좀 좋아요. 웰라쥬 히알루론산 앰플 세럼보다 보습력이 좋고 토리듬보다도 보습력이 더 좋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소량 발라주면은 좀 그 안쪽이 촉촉한 그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됩니다. 무엇보다 저는 LDM 기기 있죠. 코드세라라든지 기타 그런 디바이스들이랑 여전히 합이 제일 좋다고 느끼는 게 더마토리 B5 히알샷 앰플이라서 요거를 정말 소모품처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던스 포어 퍼펙팅 콜라겐 펩타이드 크림을 발라볼 건데요. 요게 지금 할인 중에 있더라고요. 화잘먹 로션 같이 그렇게 소구돼서 37% 정도 할인돼서 이번 세일 기간에 판매가 되는데 안에 히알루론산이라든지 10가지 펩타이드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피부 속탄력 같은 거 채워주는 그런 모이스처라이저라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콜라겐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수부지 민감성 이런 그래도 밀폐에 약한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다 그러면 일단은 경계부터 하는데 아무래도 바이오던스가 콜라겐 팩으로도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콜라겐을 좀 잘 다루는 것 같아요. 약간 다양한 피부 타입을 좀 아우를 수 있게 트러블 나거나 이렇게 너무 심하게 답답하게 밀폐되지 않게 그렇게 모이스처라이징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 제품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콜라겐 모이스처라이저를 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즘 발견한 좀 괜찮은 보습제인데요. 코스알엑스의 세라마이드 스킨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 판테놀 B5 히알루로닉 애시드. 제가 보통 세라마이드하고 판테놀이 써있는 것들도 무서워해요.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에는 되게 배합이 잘 된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이랑 적절하게 배합이 돼가지고 이것도 좀 피부가 답답하지 않게 유수분 밸런스를 잘 채워주면서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라로시포제나 바이오더마 모이스처라이저 같이 기본 유수분을 채워주는 그런 제품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촉촉한 유수분 있는 보습제가 또 막상 찾아보려고 그러면 또 다 잘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마무리용으로 발라주기에 괜찮은 것 같고 지성한테는 약간의 유분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속당김 심한 수부지한테는 딱 적정하게 또 너무 심하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괜찮아서 코스알엑스 정말 이번 거 요거 괜찮았습니다. 선크림은 오늘 특가로 요거가 나온 것 같아서 구달의 맑은 어성 초진정 수분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발림이 되게 좋아서 좀 자외선 차단을 확실히 하고 싶을 때 잘 쓸 수 있는 국민 선크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렇게 바디에도 타지 말라고 저 커피 사러 나갈 거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겠습니다. 바디에도. 보통 때는 저는 이제 구달 이런 거는 좀 햇빛이 심한 야외 같은 거 나갈 때 이 친구 발라주면은 좀 타는 거를 확실히 많이 방지해주는 것 같아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여드름도 안 나고 해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커피를 사왔는데요. 오특 제품들 좀 살펴보니까 브링그린의 징크테카 세럼도 오늘 있더라고요. 요거는 여드름 가끔 나는 분들은 강력 추천드려요. 제가 써본 올영의 모든 세럼 중에서 여드름이 좀 덜 나게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게 징크테카 세럼이라서 저는 무조건 트러블이 좀 올라올 것 같다, 아니면 올라오고 있다 하면은 이거를 무조건 초창기에 끼워 넣거든요. 그래서 트러블의 효과가 정말 좋아가지고 이거 엄청 추천드리고요. 메디힐이 오특으로 토너 패드가 떴더라고요. 근데 제가 메디힐 토너 패드를 구매해놓고 안 써서 지금 다 바짝바짝 말라서 이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토너 패드가 협찬이 진짜 많이 들어오는데 메디힐이 항상 구매 리뷰 같은 것도 좋고 반응이 좋아가지고 뭐 특별하게 좋은 게 있나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봤는데, 제가 좀 피부 결이 민감한 편이다 보니까 이 토너 패드의 이 닿는 면이 저한테는 좀 자극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구매해놓고 약간 돈 아깝게 지금 리필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못 쓰고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저처럼 만약에 좀 민감하신 분이라면 굳이 메디힐을 오특으로 구매하시는 것보다 올영에서 사는 거니까 셀프 전시 쿨링 패드로 구매하시는 것을, 아직까지도 또 온도가 많이 덥고 하니까 모공 늘어나는 거 좀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피 글로스가 오특으로 나왔더라고요. 피랑 컬러그램이 오특으로 나왔는데 저는 바닐라하고 피치를 예전에 구매를 했었어요. 지난 세일 때 근처에 구매했었나? 그래서 피치하고 바닐라하고 약간 한 끗 차이인데 피치가 조금 더 코랄탄 핑크 느낌이었고 바닐라가 약간 더 핑키한 느낌이었는데 여름 쿨톤 분들이 미지근하게 바르기에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더 따뜻한 느낌을 원했던, 약간 코랄을 한 방울 타는 거를 원했던 봄마음 톤이고, 저는 그냥 아예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한테는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쿨 분들이 봄 무드 내는 걸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피부가 되게 밝은 핑잘봄한테도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다른 립글로스에 비해서 이 친구들을 조금 많이 안 썼는데, 왜냐면 굳이 란제리가 있는데 얘를 쓸 필요가 없었고 란제리가 더 예뻤기 때문에 이 입구가 조금 좁고 양이 소량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피 글로스는 막 엄청나게 구매하고 당기진 않았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냥 패스해도 괜찮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고, 차라리 글로스 같은 경우에 컬러가 이번에 좀 이쁘게 빠진 것 같아서 무지개 맨션의 립글로스가 지난번에도 나왔던 건데 너무 예뻤는데 가격 때문에 약간 부담이라서 못 사고 있었는데 미니 사이즈로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금 웜한 듯한 구아바 드림이라고 하는 컬러를 발라볼게요. 근데 여기 쿨톤도 잘 뽑죠. 이거는 약간 더 찐득거리지 않으면서 틴트랑 글로스랑 섞인 느낌? 구아바 드롭은 약간 봄 소프트에서 가을 타입이 사용하기에 괜찮은 것 같고, 입술 푸른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해볼까요? 프렌치 드롭? 프렌치 드롭은 뭔가 조금 쿨할 것 같은데 여기가 여름 뮤트적인 색깔도 되게 잘 뽑거든요. 근데 이것도 팁이 작아가지고 조금씩 나가긴 해요. 그래서 너무 작게 나오면 답답하다 하는 분들은 팁이 좀 모양이 조그맣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컬러는 딱 여름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예쁜 컬러고요. 하나만 더 발라볼게요. 피그 드롭 발라볼게요. 다 착색이 돼가지고 지금 립 발색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이거다. 피그 드롭은 약간 미지근 웜한 그런 MLBB 틴트 글로스? 이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글로스로 조그맣게 가지고 다니기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무지개 맨션도 좀 신선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벨벳 라인도 되게 예뻐. 이거 바르니까 혈색이 생겨 보인다. 피그 드롭이었고요.
입술이라서 뭐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느끼실까봐 제가 손목에다가 발색을 해봤는데 이게 9번, 10번, 11번, 12번이에요. 그래서 9번이 좀 더 가을 웜적인 그런 느낌이고 피그드로 10번이 조금 뉴트럴한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더 핑키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11번은 완전 쿨톤, 약간 라일락 빛깔 도는 그런 핑크 색상이고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12번 같은 경우에는 여름 뮤트에서 겨울 쿨톤 분들이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미지근 웜, 미지근 쿨 이렇게 골고루 나왔고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피그 드룹 같은 게 거의 중립적인 그런 느낌의 혈색 컬러인데 약간 웜해가지고 뭘 사야 될지 모르겠을 때 피그 드롭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도 입구가 이렇게 조금 조그맣게 나오는 편이고 발색력은 꽤 좋은 편인데 팁이 좀 작아가지고 바를 때 좀 화끈하게 발리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퀴처럼. 그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백에서 꺼내기에 예쁜 디자인입니다. 오특으로 나온 쿠션을 살펴볼 건데요. 제가 어저께 처음 발라봤는데 어저께 제가 밤새 잠도 잘 못 자고 수분이 많이 부족한 그런 환경에 있어가지고 바르면서 실시간으로 모공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게 얇은 세미 매트 제형이다 보니까 제 모공 서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잠도 푹 자고 전날에 LDM 디바이스도 돌리고 스킨케어를 조금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어저께는 블랙 쿠션도 모공이 안 채워질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서 뭔가 공평한 리뷰가 아닌 것 같아서 좀 다시 발라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구매하실 만한 게 아마 21시 란제리나 21L 리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21시 란제리는 홍조가 진짜 많은 17호인 저한테 너무 찰떡으로 잘 붙었고요. 21N 리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뉴트럴 옐로우 빛깔이 도는 그런 정 21호로 보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홍조가 또 어마어마하게 심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얘는 약간 더 차분해진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21시 란제리의 경우는 저에게 다크닝이 없었습니다. 다크닝은 없었어요. 근데 21N 리넨은 약간 저의 피부 톤보다 노란 컬러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다크닝처럼 그 채도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컬러는 잘 맞았고요. 21시 란제리가 저한테 정말 잘 맞는 컬러였기 때문에 이게 담지가 약간 딱딱한 편이라서 초보자분들이 푹 찍어 누르지 않고 양 조절 좀 쉽게 되어 있고요. 얇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약간 많이 묻혀서 발라주시는 것도 모공 커버 효과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소심하게 바르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양을 써주는 게 이게 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오늘은 제가 스킨케어나 홈 디바이스 이런 것도 열심히 돌려주고 해가지고 모공이 벌어져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많이 모공이 크면은 모공이 안 가려져요. 이게 좀 얇게 발리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수분을 잘 채워준 그냥 보통 정도의 저 같은 모공 사이즈라면은 데일리로 사용했을 때 그냥 대충 발라도 약간 커버를 잘 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쉽게 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른 쪽, 이쪽이 저희 홍조 있는 바르지 않은 쪽입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얇다 보니까 저의 모든 결과 모공을 다 채워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파우더를 약간 같이 해줘야지 모공 커버가 좀 더 됩니다. 모공 크신 분들은 만족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이 쿠션이랑 약간 비슷하다고 느낀 게 헤라의 블랙 쿠션인데 헤라의 블랙 쿠션이 조금 더 모공 커버 효과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블랙 쿠션 저렴이 느낌으로 사용하기에 조금 10대에서부터 30대 초반 분들이 대충 하는데 좀 신경 써서 커버 어느 정도 챙긴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기에 괜찮은 것 같고, 약간 속이 매트한 편이라서 연령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당김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뭘 뿌려도 그 속당김이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후반이나 40대 같은 경우에는 속건조가 좀 있을 확률이 높아가지고 노화 피부보다는 조금 더 연령대가 10대에서 30대 초반 정도에게 더 잘 맞을 만한 그런 쿠션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대충 했는데 깔끔해 보인다는 거, 이 점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겨울, 가을 되면은 더 건조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속당김을 원래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인지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비교적 덥고 습한 시기인데도 속건조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속건조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추워질수록 불편해질 수 있어서 그런 거 많이 못 느끼는 지성에서 수부지나 아니면 스킨케어 진짜 잘 챙겨줘가지고 거의 중성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건성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가격대가 3만 원대일 텐데 할인하고 이러면, 근데 3만 원대인데 이 정도로 백화점 저렴이 느낌으로 낸다는 거는 가성비가 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앞으로 데일리로 사용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노화가 있다 보니까, 40살이다 보니까 피부가 이뻐 보여도 땡기면 손이 좀 잘 안 가요. 그래가지고 나이 들수록 점점 촉촉한 걸 찾게 되거든요. 근데 학생이나 이제 직장인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반대쪽에도 좀 깔끔하게 발라볼게요. 그래도 결과물은 영상이나 이런 사진 같은 거 찍었을 때 깔끔해 보이고 나쁘지 않고, 좀 저의 경우에는 양을 약간 많이 써주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너무 소심하게 보통 때 하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 얇아서요. 약간의 많은 양이 모공이나 결을 조금 더 메꿔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미리 홈케어 잘하기. 이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좋은 수부지가 하면 정말 좋겠다. 피부가 원래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고 모공이 크지 않은 그런 수부지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피부 좋아 보이고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지날수록 광이 뿜뿜하게 올라옵니다. 파우더 처리를 해도. 그래서 이런 세미매트와 매트 사이의 텍스처가 초반에만 유지가 되고 시간 지나면은 광이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저는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약간 글로우한 피부 표현 같은 느낌으로 바뀌게 되고, 근데 끝까지 매트 텍스처를 유지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그게 좀 개기름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개인 차에 따라서. 그리고 덧발랐을 때 수정하면 또 다시 깔끔해져요. 그 점은 되게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위에 올리고 싶으면 덧발라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커버를 해줬고요. 파우더는 약간 화사하면서도 매트한 캔메이크의 마시멜로 파우더, 캔메이크의 블룸 파우더 1호를 쓸 건데, 요거가 한국에 올영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원가가 높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올영 세일해서 1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일 정도 기간에 사야지 그래도 일본 정가에 가까운 상황? 그래서 유분 잘 잡고 싶은 지성에 가까운 수부지 분들이 화사하게 쓰기에 1호 정도나 뭐 2호 오커건가? 그 컬러도 괜찮다고 하던데 괜찮아서 추천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약간 덧바르면 좀 텁텁해져요. 그래서 그냥 딱 한 번이나 두 번까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요. 가격이 높게 들어온 게 좀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2만 원대라니 그러면은 좀 메리트가 떨어지잖아요. 원가가 10,000원대인데. 그리고 클리오의 킬브로우 펜슬 피넛 브라운을 오랜만에 집어들어서 써볼 건데요. 이게 결과물은 깔끔하고 예쁘거든요. 근데 약간 덜그덕덜그덕 거리는 게 조금 아쉬워요. 조금 좀 저렴한 그런 브로우 펜슬 같은 느낌? 그래서 브로우 펜슬이 진짜 초보자분들한테 하기에는 진짜 너무 괜찮고 쉬운데, 펜슬 자체 제작의 견고함이 약간은
예전에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아쉽긴 하지만 너무나 대중적인 한국인에게 잘 맞는 컬러를 잘 뽑아가지고 저처럼 웜톤 분들이 약간 미지근 웜하게 베이스로 깔기에는 진짜 저한테는 피넛 브라운이 찰떡이고요. 확신의 웜톤한테는. 좀 대중적으로 너무 웜하지도 쿨하지도 않게 하고 싶을 때 라이트 토프도 베이스로 깔아주기 괜찮고 어두운 계열 색깔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에스쁘아랑 비교했을 때에는 에스쁘아가 왁스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발색이 나오는 편이고 얘는 발색이 잘 나오긴 하는데 약간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좀 섀도우로 같이 풀어준 듯한 자연스러움이 매력입니다. 그래서 연한 걸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주고 뒤에 없는 꼬리 부분에는 에스쁘아로 좀 제가 꼬리가 날아가기가 쉬워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해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픽서, 수어 내추럴 픽서 지속력에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픽서 강력 추천입니다. 저는 어반 디케이나 그런 것보다 효과가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픽서 중에서는 백화점은 로라메르시의 픽서가 좋았고 올영에서는 소내추럴 픽서가 진짜 지속력에 도움이 많이 돼서 초반, 중반, 후반에 뿌려주면 지속력이 진짜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왜 워터밤 메이크업 같은 거 했을 때도 로라메르시에나 아니면은 소내추럴 같은 거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항상 화장이 좀 잘 무너진다, 좀 픽스시키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오특 상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림으로 저도 오특 상품 중에서 클리오 국가유산청 그 팔레트가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밤 12시에 보고 낼름 주문을 했죠. 그래서 오늘 오전 11시 반쯤에 도착했더라고요. 너무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클리오 립펜스 혜림쌤이랑 만든 신상 색깔 궁금해가지고 저 두 가지 색깔 사봤는데 블러쉬 핑크랑 모카 로즈 이렇게 두 가지 고민하다가 사봤고요. 클리오에서 이번에 나온 프로 아이 팔레트예요. 국가유산청 협업 시리즈. 너무 좋은 취지지 않나요? 또 이게 되게 애국심이 생기는 그런 너무 애정이 간 에디션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사고 싶었는데 매화빛 댕기는 오늘 드림으로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매화빛 댕기가 쿨톤분들의 인기가 더 많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미지근 웜한 모감주 및 서재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오특으로 또 나온 게 신혜님이랑 콜라보로 만든 에뛰드 비비크림, 이것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거든요. 요즘에 되게 촉촉하고 데일리로 휘뚜루마뚜루 비비크림 바르기 좋잖아요. 그래서 요거 1호랑 2호 밝은 거랑 조금 내추럴하게 밝은 거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또 구매한 거 있는데 요거는 홀리카의 클래식 포터리 기획 세트. 홀리카의 이 섀도우 팔레트 시리즈들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메이크업 일할 때 감성적인 느낌 같은 거를 되게 쉽게 낼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나오는 족족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무조건 사두는 방향으로 하고 있거든요. 올모스트 그레이프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지난번에 순수 총담점에서 저한테 메이크업 해주셨을 때 많이 썼던 게 레터 프롬 스프링이잖아요. 레터 프롬 스프링이 약간 미지근 웜한 봄 소프트적인 팔레트인데 제가 홀리카 팔레트 중에서 개인적으로 또 제일 좋아하는 팔레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할인한다면 미지근 웜하면서 약간 청담샵 느낌 내고 싶을 때 봄웜에서 여쿨 뭐 그냥 계절 상관없이 화사한 느낌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늘 저는 국가유산청 팔레트를 써볼 거예요. 모감주 및 서재라고 제가 아무래도 봄 소프트다 보니까 저도 약간 절제된 미지근 웜 팔레트를 가장 잘 어울리니까 제일 좀 많이 구매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단청 무늬 같은 디테일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약간 한국적인 그런 느낌 되어 있고 뒤에 글씨도 약간 그 궁서체 같은 글씨라고 해야 되나? 근데 좀 이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좀 전통 느낌이 나게 색깔은 이렇게 미지근 웜한 그런 색감인데 저한테 좀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온도가 너무 덥지도 않고 미지근 웜 정도라서 봄 소프트 찰떡이잖아요. 이제 미지근 웜한 팔레트 중에서 라떼는 선임이랑 비교를 해보면 라떼는 선임이 조금 더 포근하고 따뜻하고 온도감이 높은 편이고 모감주 및 서재가 약간 더 뉴트럴에 가까운 미지근 웜? 이 정도 느낌이라서 눈가에 칙칙함이나 푸른기가 있는 웜톤 분들이 약간 감성적인 그런 가을 음영 메이크업으로 사용하기에도 모감주 및 서재가 두루두루 괜찮을 것 같고 이제 눈 화장을 해볼 건데 전부터 이걸로 한번 영상 찍어보고 싶었는데 스튜디오 17의 스펀지밥 에디션 브러쉬 세트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써보려고 제가 아직 안 뜯고 갖고 있었는데 제가 왜 미니 브러쉬 중에서 필리밀리 헬로키티 에디션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거든요. 뭔가 그거랑 결이 비슷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좀 섬세하게 할 수 있는 브러쉬 사이즈도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이 브러쉬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는 제가 지난번에 청담샵에서 받아보고 너무 예뻐서 샀잖아요. 너무 깔끔해 보여서 9번 자빈드 서울 블러 누드 이거를 처음 뜯어서 좀 컨실러 겸 아이 프라이머 정리해주는 것 같이 눈 쌍꺼풀 라인에 약간 발라둘게요. 이렇게 그냥 스킨톤에 가까운 거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진짜 프라이머로 가장 적합한 색상이다. 섀도우를 안 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감주 및 서재는 이 자빈드 서울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진저 음영이거든요. 그거 깔고 해줘도 되게 분위기 있고 예쁠 것 같아요. 뭐부터 발라볼까요? 생각보다 발색이 괜찮은데? 오, 좋은데? 저 발색 희끄무르하게 나오는 거 진짜 화나거든요? 이렇게 위에 있는 거 2개를 섞겠습니다. 약간 진저 계열 2개를 이렇게 발색이 잘 나와서 좋아요. 그리고 여기도 남은 걸로 코 부분 약간 감싸줄게요. 약간 쉐딩 느낌으로 조금 더 작은 브러쉬에다가 여기 뒤에서 2번째 브라운 컬러를 묻혀서 눈꼬리에 먼저 바르고 약간 쌍꺼풀 쪽에 깊이를 줄게요. 아니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나 매화빛 댕기 당장 사와야겠어. 진짜. 이거 발색이 그 전에 프로 팔레트가 좀 감성 느낌으로 나오는 것 중에서 가끔 저한테 애매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이 제 피부 톤에 진짜 딱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매화빛 땡기도 뭔가 쿨톤 느낌 내고 싶을 때 발색이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탐나는데요? 발색이 시원하게 나오면 시간 절약이 돼서 너무 좋단 말이야. 언더에도 살짝 해줬어요. 그리고 저 여기 다크 심각하죠? 이거 다크 좀만 커버할게요. 요거는 더샘의 살몬 베이지고요. 약간 핑키한 음영? 피치한 음영이랑 밝은 색상을 섞어서 언더에 깔아볼게요. 오, 예쁘다. 아니, 너무 예쁜데? 그 클리오 제가 에어 팔레트 산 것 중에서 제일 봄 소프트인 저의 타입하고 잘 맞는 컬러인 것 같아. 너무 잘 온도가 딱 과하지 않고 좋다. 그리고 약간 어두운 거 한 번 더 집어들어서 뒤트임 부위 한 번 더 살짝 건드려주고 그림자도 조금만 더 잡아줄게요. 그리고 그냥 같은 브러쉬로 밑에 어두운 색상을 집어서 눈꼬리 쪽에 발라줄게요. 아이라인 역할을 해주네요. 작은 브러쉬를 이용을 하면 안 나올 것 같았는데 발색이 나오네. 너무 좋아요. 라인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라인 역할을 잘 해줍니다. 너무 마음에 든대요. 저 이거
색감은 예뻐 보였는데 제가 좀 클리오에서 그 사과 어쩌고 그것만 발색이 잘 나오고 나머지가 발색이 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가 없었어요, 뭔가. 그래서 메이크업 일할 때는 잘 쓰는데 저한테는 데일리로 좀 그렇게 손이 많이 가진 않았는데 이 친구는 정말 데일리로 비포 앤 애프터가 딱 생기면서도 약간 감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손이 아주 많이 갈 것 같아요. 오, 끝났어. 되게 금방 끝났다. 자, 이렇게 해주고 약간 펄감이 있는데 펄감 좀 써볼까요? 브러쉬 좀 작은 걸로 이 뮤드 브러쉬로 여기에는 쉬머 펄 같은 거를 여기 애교살 중앙에 해주면은 이쁘게 애교살이 튀어나옵니다. 앞머리도 좀 해주고. 오, 매화 그거 당장 사. 이거 투쿨 포스쿨 프로타질 펜슬도 왜 청담샵에서도 써주셨잖아요. 그 시어 누드를 써주셨나? 그랬는데 제가 다른 색깔도 좀 사봤거든요. 밀키 로즈라고 하는 약간 음영감이 있는 거를 눈 뒤쪽에만 슬쩍 그림자하고 더불어서 약간만 해주고 좀 분위기. 그리고 듀 베이지가 쉬어 누드보다 조금 더 흰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더 티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섀도우 하나만으로도 완성이긴 하지만 더 애교살에 밝음을 주고 싶으면 좀 21호나 23호 같은 경우에는 쉬어 누드 괜찮고 더 17호나 13호 같은 경우에는 듀 베이지도 괜찮습니다. 언더 아이 프라이머를 같이 선물로 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들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일할 때 섀도우 가볍게 깔고 그 위에 살짝 해준다든지 프라이머를 같이 동반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약간 깔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좀 좋은 게 가운데가 블러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블러셔 컬러가 딱 제가 좋아하는 엠버 컬러예요. 뭔가 스킨톤에 가까운데 살짝 살몬 빛깔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앞볼에 좀 발라볼게요. 근데 티가 좀 덜 나네? 약간 밑에 거가 좀 더 발색이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저는 그냥 스킨톤에 가까워가지고 생각보다 티가 좀 덜 나긴 하네요. 가운데 블러셔 색이. 약간의 분위기 한 스푼 주는 느낌일까나? 두 개를 그냥 섞어서 생각보다 볼터치가 발색이 저한테 지금 상태에서는 티가 좀 덜 나네요. 파우더를 해서 그런가? 일단 모카 로즈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너무 칙칙하진 않네요. 예쁜데요? 이거를 혜림쌤이 바르고 있길래 모카 로즈는 일단 1순위로 넣었고 아 맞아 여러분 저 투쿨포스쿨 미트인 펜슬도 샀는데 약간 산만해서 죄송해요. 제가 항상 헤이즐을 너무너무 잘 쓰거든요. 근데 약간 로지 모브 빛깔의 미트인 펜슬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할인하는 김에 퍼지를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모감주미 서재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예쁘다. 이래서 이 매화빛 댕긴지 그게 품절이 된 거군요. 너무 예쁘잖아. 약간 저는 근데 리필러가 되어 있어가지고 요즘에 사실 리필러 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1년 전에 조용히 했죠. 립을 많이 뿌리지 않아도 돼가지고 요즘에 립 펜슬을 저한테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약간 누디한 거 둘러주는 거 좋아하는 정도? 근데 괜찮아요. 이게 그렇게 칙칙하거나 그렇진 않아서 무지개 맨션의 너티라고 하는 색을 약간 블러리한 거를 예쁘다. 베이스 컬러네요. 오, 너티. 너티도 이 모감주미 소재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근데 여기 블러셔로 넣으면 예쁘겠다. 왜냐면 블러셔가 생각보다 발색이 좀 덜 나왔어서 너티를 조금만 더 블러셔로 약간만 더 보태줄게요. 네, 저는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오, 너티 예쁘다.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아까 발랐던 피그드로 무지개 맨션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이게 약간 누디한데 위에 하니까 피그드롭이 조금 더 로지 핑키하다. 제 왼입술이 더 붉었어서 조금 더 약간은 혈색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게 원래 발색을 좀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누디한데 올렸더니. 그래서 너티랑 피그드롭을 같이 써도 되게 합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피넛 베이지로 애교살 그림자 조금만 더 강조할게요. 모감주 및 서재로 메이크업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 거의 다 클리오네요. 피부 컨디션 좋으니까 쿠션이 다르게 말리네요. 근데 컨디션 별로였을 때에는 제가 모공 부각이 좀 뽕뽕뽕 되면서 클리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차를 탄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다크닝은 21 란제린 없었다. 근데 사람들은 있다는 리뷰도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리넨에서 조금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만족스럽습니다. 저 메아꽃 그거 하러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여기에 댕기 스크런치도 좋답니다. 근데 솔직히 메아꽃 댕기 쪽이 모브빛이라서 더 예뻤는데 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편집이 좀 걱정돼요. 오늘 올려야 되는데. 이거 맞아? 어때요? 멀쩡해요? 약간 보인다. 약간 캐데언 생각났어. 이렇게 오늘은 조금 애국심이 생기는 그런 기분이 좋은 에디션이었고요. 근데 저 에뛰드 비비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에뛰드는 제형만 일단 살펴보고 제가 비비 특집을 찍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전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좀 핫한 투크랑 에뛰드랑 쿼츠랑 같이 비비 특집 영상을 찍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퍼프하고 이런 팡팡이 좋은 퍼프하고 민스코님 리뷰 봤는데 스파츌러가 약간 마감이 조금 아쉽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도 스파츌러가 없었던 분들한테는 네, 이 정도면은 뭐 괜찮습니다. 아니 안 괜찮아. 죄송해요. 약간 여기가 더 동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자극이 1도 없고 기분이 좋거든요. 펴 바를 때. 그래도 챙겨준 게 어디야. 그래서 1호를 보면 1호 페어. 1호 페어는 되게 맑은 상아색. 그래서 13호에서 15호 분들이나 톤업을 원하는 17호 분들에게 괜찮은 것 같고 참고로 제 손등은 22호 정도 명도예요. 딱 보기 좋죠. 그리고 2호 아이보리는 그레이 한 방울 섞여있는 21호 느낌입니다. 그래서 홍조 같은 거 잘 잡아주면서 화사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호를 베이스로 깔고 1호를 하이라이트로 넣어줘도 예쁘겠다. 그리고 제형은 되게 쫀쫀하면서 수분감이 많이 느껴져요. 엄청 손등이 촉촉하거든요. 커버력도 좋은 편이에요, 비교적. 그래서 좀 데일리로 부담 없이 쫀득쫀득하게 좀 너무 칙칙하지 않은 그런 비비크림 바르고 싶은 분들에게 괜찮아 보이거든요. 광이 너무 심하지 않네요. 약간 세미 글로우보다 살짝 절제된 느낌. 그 정도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가 다른 날 좀 발라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첫인상은 좋습니다. 테스트 해봤을 때 첫인상은. 저는 일단 이 모감주 이거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매화 그걸로 하면은 또 메이크업이 얼마나 예뻐질까 너무 기대가 되고 오늘 저의 약간 중구난방 근데 저 재밌었어요. 왜냐면 저는 오특 때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추천하면서 같이 사면서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맞다. 그리고 그 라보에이지 샴푸가 오특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라보에이지가 유분감이 안 생긴 게 도와주면서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특히 정수리에 머리 냄새 같은 거 안 나게 제일 잘 잡아주거든요. 좀 지성 두피인 경우나 아니면은 복합성 두피인 경우에는 라보에이지 샴푸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오특 리뷰는 진짜 다 마친 것 같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가급적이면 내일도 찾아오고 싶고 너무 제품이 많이 제가 없다든지 흥미로운 게 없으면은 커뮤니티에라도 어떤 게 괜찮은지 이런 거 써놓을게요.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또 봐요. 안녕!